자, 2094주차 6번 문제 이어가 볼게요. 6번 문제. 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농도에 관련된 문제군요. 소금물 농도. 자, 소금물 농도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집중을 해보자 했었죠. 자, 읽어볼까요? 6%의 소금물과 16%의 소금물 얼마만큼을 섞었더니 12%의 소금물 600g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6% 소금물 얼마만큼 섞었는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지난번의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는 뭘 뭐라고 했더라? 지난번에도 유형이 비슷했나요? 비슷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 다른 문제라고 느끼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 그 6% 소금물의 무게를 알려줬어. 그치? 그리고 전체 소금물의 농도도 알려줬어. 그러면서 16% 소금물이 얼마만큼 섞여졌는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6% 소금물과 6% 소금물 섞인 소금물의 양을 각각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만 합해서 얼마인지는 알려줬지. 이런 경우에 식 만드는 것이 사실은 똑같아. 왜 똑같아? 자, 볼까요? 똑같아. 자, 어떻게 똑같다고 하는지, 왜 선생님은 똑같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껴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서로 농도가 다른 세 종류의 소금물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섞었다고 했기 때문에, 6%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죠.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거기 들어있는 지금 소금, 녹아져 있는 소금 양이 있죠. 이 소금의 양과 16%에 지금 섞여져 있는 소금의 양을 합해서 12%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지. 그치? 같아야겠지. 둘을 섞었으니까 그 안에 소금도 섞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기서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12%는 600g이라고 알려줬거든. 그치? 그런데 섞인 처음에 소금물을 각각 몇 g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16% 소금물의 양이니까 당연히 얘를 X로 놓을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어 그 얘기죠. 16% Xg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g하고 몇 g인가를 섞어서 600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식으로 얘를 어떻게 해요? 600에서 X를 뺀 것만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은 좋겠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합해서 600이 됐어. 가르면 되지. 하나는 X, 나머지는 600에서 X 뺀 거. 맞죠? 우리 이렇게 가르기 많이 해봤잖아. 100가르기, 1000가르기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그러면 X랑 600에서 X를 뺀 거랑 둘이 섞었으니까 X가 됐겠지. 요런 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그렇지만 조금 전에 했던 5번 문제에서도 평균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똑같은 거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조금 전에 했던 그 5번 문제에서도 우리는 지금 1번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2번 평균이 1번 평균의 평균보다 3점이 높아. 그러면 x와 x 플러스 3, 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평소에 안 써서 그런지 어색해해서 자꾸 강조를 하게 되네요. 막막해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자,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죠. 이걸 식으로 바꿔볼게요. 농도의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죠. 그쵸? 소금 양으로 식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100분의 6 곱하기 600 빼기 x. 그다음에 거기에 100분의 16 곱하기 x, x그램. 그 결과
뭐가 만들어졌어? 12% 소금물 몇 g이 만들어졌어? 600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둘 안에 들어있던 소금이 섞여서 마지막 혼합물에 있는 소금이랑 같아야 하지.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 또 우리는 여기서 뭐 했더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양변에 지금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는데 거기에 다 분모 100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분모 100을 없애기 위해서 각각의 항에 다 뭐였어요? 100을 곱했지. 왜? 뭐 하려고? 분모 100을 어떻게 하려고? 없애주려고. 분모 100을 없애려고. 약분해서 사라지게 하려고. 양변에 몽땅 다 뭘 곱했다? 100을 곱해서 분모 100을 제거. 그렇죠? 네. 약분해서 사라지게 했죠. 그런 다음에 남은 식을 보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600 빼기 x가 남았죠. 첫 번째 항에 분모 100이 사라졌네. 두 번째 항은 16 곱하기 x, 세 번째 항은 12 곱하기 600.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자. 계산은 마지막 단계에서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서 잘 관찰해 보면서 계산은 마지막에 하자 했었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다? 뭐다? 아, 분배해야지, 분배. 우리 분배 법칙 연습해두길 정말 잘했지? 분배합니다. 자, 분배 법칙이 쓸 일이 갈수록 많아지죠? 네. 그러면 분배만 해볼게요. 6 곱하기 600 빼기 6 곱하기 x 더하기 16 곱하기 x는 12 곱하기 600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아, 끼리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쪽 x 붙어 있는 x항끼리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등호는 안 써도 되는 등호라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쪽 6 곱하기 600과 12 곱하기 600을 이렇게 보고 양팔여울처럼 생각하자 했죠. 자, 왼쪽 끼리 계산하니까 16이 16번 더해졌는데 거기서 16이 저기 x가 16번 더해졌는데 x 6번을 지우라는 거네. 교환해서 x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죠. x를 16번 더했는데 16 곱하기 x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x를 16번 더한 데서 16번 더한 데서 x 6개를 빼줘. 무슨 뜻인지 알겠지? x 10개 남았겠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하더라. 그쵸? 그 다음에 왼쪽은 606개 지워줘. 오른쪽에서도 606개 지워줘. 그러면 6 곱하기 600만 남는구나? 응, 됐네, 다 됐네. 그럼 이제 뭐해? 양쪽에 또 10이 있단 말이야. 10으로 양변을 나눠줘. 그러면, x값이 바로 나왔다. 맞지? x값은 얼마다? 360이다. 맞죠? x가 주인공이라고 선생님이 x를 구하러 가는 길인데, x를 자꾸 버리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시계, 우리 풀이과정 쓸 때도 마지막까지 x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x가 뭐였더라? 16% 소금물의 무게였잖아. 그래서 여기다 360 써주면 끝. 그쵸? 음. 우리 계산 별로 정말 안 했죠. 양변에 100을 곱하고, 또 양변에 항을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정리 모아서 정리하고, 양쪽에서 덜어낼 게 있으면 덜어내고, 그러다 보니 딱 360을 찾았네. 그쵸? 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했나,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했나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쭉 계산을 했거든? 계산을 했더니, 우리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만 한번 식을 보면서 생각 좀 해볼까 싶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자리 좀 바꿔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몇 가지 있었죠. 면적도로도 구할 수 있단다. 또, 얘를 이렇게 수학 저울에 올려놓고 선생님이 수학 저울을 평형을 맞추는 방법으로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단다.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수학 저울을 생각해보자 했어. 자, 수학 저울 생각해보자. 얘를 여기가 이렇게 수학 저울이 있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응? 응.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이렇게. 응? 응.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보자고요? 농도의 차, 농도의 차가 얼마큼이니? 여기가 12에서 6을 뺀 것만큼 농도가 6% 차이 나죠. 이쪽은요. 16에서 11을 뺀 것만큼 4% 차이 나. 이런 것들이 조절돼서 12%로 딱 평형을 이뤘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도 이 문제가 풀리냐면 12 빼기 6이 6이잖아요. 그럼 6 곱하기 6 빼기 x. 이것이 16에서 12 빼면 4잖아요. 그럼 4 곱하기 x. 얘랑 서로 어떻다? 같아야 돼. 라고 바로 가도 되는 문제였어요. 얘를 한번 펼쳐보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00 빼기 6 곱하기 x는 4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양쪽에 6 곱하기 x만큼을 채워서 6 곱하기 x만큼을 양쪽에 채워서 왼쪽에 6 곱하기 x가 부족한 만큼을 채워서 이쪽을 없애버리자. 한쪽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 아, 선생님이 기호를 실수했어요. 이거 더하기죠? 6 곱하기 x만큼을 더해주자. 그러면 오른쪽에 10 곱하기 x 남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쪽은 6 곱하기 600 남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졌어? 얘랑 마지막에 있는 얘랑 어때요? 완전 똑같아졌다. 그치? 신기할 정도. 음. 그러니, 그리고 이거 없어졌으니까요. 결국 이거네요. 그쵸? 그래.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도 있어. 혹시 이해가 잘 되고, 빨리 답을 필요로 할 때는 이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쵸? 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 수를 보는 시각도 다양하게 열어놨으면 좋겠고요. 6 곱하기 600도 3600이고, 1200의 3배도 3600이고, 400 곱하기 9도 3600이고, 곱하기 400도 900 곱하기 4도 3600이고, 1 곱하기 3600도 3600이고,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를 다양하게 보는 시각.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텐데, 문제에 부딪힐 때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는 없나? 다르게 접근할 수는 없나?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다양하게 보일 거예요. 좀 다채롭게 보일 거예요. 본인 시각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문제 풀고 나중에는 검산에서도 또 확인하고 그러면 실수도 줄이고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7번 문제. A와 B는 각각 1분에 90m, 70m 빠르기로 걸어요. 분속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B는 10시 15분에 공원에서 학교로 출발했어요. A는 10시 25분에, 즉 10분 뒤에 학교에서 공원 쪽으로 반대 방향에서 이쪽을 향해서 또 출발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학교와 공원 사이에 딱 한가운데서 만났대요. 분속이 다른데 딱 한가운데서 만났어. 그거는 한 사람이 빨리 출발하고 한 사람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하고 공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주어진 조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출발해 봅시다. 우리도 같이 출발해 볼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학교랑 공원 사이에 서로 지금 마주보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주보고 오고 있는데 A가 출발했을 거고요. 여기서 그런데 A는 좀 늦게 출발했고요. B는 어때요? 좀 빨리 출발했어요. 10시 15분에 말이죠. 그러면 10시 15분에 출발한 B 출발
B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출발하기를 10시 25분에 출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딱 한가운데서 만났다는 거죠. 딱 한가운데서 만났어. 둘이 걸어온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아, 똑같아. 똑같아. 이쪽과 이쪽이 똑같다. 표시는 이렇게 등호처럼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 둘이 걸어온 거리가 똑같단다. 그런데, 그런데 B가 10분 빨리 출발했어. 그러면 10분 빨리 출발했으니까 10분만큼 어째요? 이만큼 먼저 와 있었겠단 말이야. 그죠? 10시 25분이 되니까 여기 도착했어. 그 얘기죠. 그러면 B는 지금 분속이 1분에 70m예요. 1분당 70m를 오는 친구예요. A는요, 1분에 90m를 오는 좀 빠른 친구예요. 그렇다면 A가 아직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B는 벌써 어때요? 70 곱하기 10분만큼 700m를 미리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700m로 와 있어요. 700m로 와 있어. 그런데 그때 A가 출발했어. 어, 그래서 다가왔지, 이제. 이제 이때부터는 서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서로. 그죠? 1분에 얼마씩 둘이 모아서 똑같은 시간만큼 왔겠지. 몇 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지?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찾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겠네. 그쵸? 자, A가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지. 걸린 시간, 우리 그거 몰라요. 그쵸? 그것만 알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걸린 시간, 얘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X분이라고 할게. 네, 분속을 알려줬으니까 분으로 단위를 통일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둘이 똑같으면 돼. A가 걸어온 거리랑 같다고 했으니까 B가 걸어온 거리가 어때야 돼? 아, 똑같아야 돼. 음. 그러면 그걸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해볼게요. 자, A가 걸어온 거리는 90 곱하기 X를 걸어왔겠죠? B가 걸어온 거리는요? B도 역시 얼마요? 아, 70 곱하기 X만큼을 왔고 그 전에 이미 10분 동안 얼마를 와 있었어요? 아, 700m 와 있었어. 근데 얘네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응. 아우, 쉬워지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양쪽에서 덜어내. 얼마큼? x의 70배. 이제 x 70개씩을 덜어내. 그쵸? 덜어냈더니 얼마 남아요? 이쪽은 아예 사라졌고요. 0이 돼버렸고요. 이쪽은 20x가 남겠죠. 20 곱하기 x가 남았죠. 네. 그리고 이쪽은요. 700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양쪽을 뭘로 나눠요? 20으로요. 그쵸? 20으로 나눠요. 20이 한 번, 20이 35번 들었군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10시 25분부터 35분 동안, 그죠? 35분 동안 마주보면서 걸어왔구나. 그치? 그러면 이제 뭘 찾으라고 했어요? 공원까지의 거리, 서로. 이쪽 학교와 저쪽 공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구한 거죠. 어떻게 해요?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둘이 서로 마주보고 왔으니 90하고 70을 더한 것만큼 160만큼 35분 동안 걸어왔거든. 그리고 B가 혼자서 700을 이미 와 있었거든. 그래서 얘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럼 160 곱하기 35 더하기 700이 되었겠지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60 곱하기 35? 160 곱하기 35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5로 끝나잖아요. 그럼 160은 짝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80 곱하기 2로, 그지? 80 곱하기 2로 해서 거기다가 35를 곱하면 계산이 좀 쉬워져요. 그렇죠? 짝수는 반으로 나눌 수 있어서 160을 이렇게 80과 2로 갈랐어. 그랬더니 얘가 70이 되었잖아.
그러면은 70 곱하기 80이 되니까 얼마나 쉽니? 그지? 5,600에 700을 더하는 거잖아. 응, 나왔네요. 그쵸? 그 결과 뭐가 됐어요? 6,300이요. 네,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공원 사이의 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문장 읽고 주어진 문제를 읽고 조건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죠. 그리고 그게 잘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한 80% 풀렸다고 봐도 됩니다. 식만 들고 계산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상황이 이해가 되고, 오,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죠. 그 생각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놓치지 말고 문제 대충대충 읽어가지고 조건을 막 빠뜨리거나 조건을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봐야지요. 8번 문제. 강물과 강물의 속력과 배속력 알려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우리 지금 이번 달에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번 문제도 그 문제. 읽어볼게요. 강물이 흐르는 빠르기가 1시간에 2km인 강이 있어요. 어떤 배가 강물을 거슬러서 30km를 올라가는데 5시간만큼 걸렸어요. 이 배가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25km를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알려줬고, 그다음에 이 강의 길이도 알려줬고, 그리고 강물이 시속 2km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 주어진 재료 가지고 잘 뭘 찾아야 되겠어요? 배의 속력을 찾아야 되겠지, 먼저. 그 후에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주 때부터 쭉 공부해온 이 패턴의 문제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그죠?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심지어 강물의 시속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강물의 시속은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강물의 시속은 2km래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배의 시속을 몰라요. 그래서 배의 시속을 우리는 Xkm라고 놓고 출발할게요. 그쵸? 자, 그리고 30km로 올라가는데 5시간 걸렸대요. 그죠? 30km를 가는데 몇 시간 걸렸대요? 5시간이 걸렸대요. 그렇다면 1시간 동안에는 얼마를 갖겠습니까? 1시간 동안에는 35으로 나누니까 6km를 갖겠군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 만들어 볼까요? 자, 어, 올라갈 때는 우리 해봤죠. 자, 이렇게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배가 올라가. 강물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쵸? 근데 배가 위로 올라가고자 해요. 배가. 그죠? 배가 위로 올라가고자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배는 올라가고 싶은데 강물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강물의 흐름만큼 늦춰져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 강물의 흐름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했더라? 빼주면 됐지? 뭐 하자. 배는 X만큼 가고 싶지만 강물이 이만큼 흘러 내려오고 있어서 이만큼 속도가 늦춰진다는 거죠. 1시간에 갈 수 있는 속도, 시속이. 그러면 얘가 1시간에 얼마를 갔다고요? 6km를 갔대. 이야, 너무 쉬운 문제가 됐지. 정리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배는 1시간에 8km를 가는 배였어요. 그쵸? 뭘 찾은 거예요, 벌써? 배의 시속을 찾은 거잖아요. 그쵸? 네. 배의 시속을 벌써 찾았습니다. 그럼 배의 시속을 찾았으니, 이제 뭐 할자? 진짜 문제를 풀자. 이 배가, 똑같은 배가 강물의 흐름을 따라 25km를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찾을 거야, 이제. 내려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배가 내려가. 배가, 아, 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
그러면 강물의 속력이 합해지겠지. 그러면 배의 속력은, 아이고, x를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이제 배의 속력은 8만큼 가. 한 시간에. 근데 강물도 한 시간에 똑같은 방향으로 2km를 가. 이만큼 가. 그치? 그런데 몇 시간 걸렸는지. 이번에는 그걸 몰라. 그쵸? 그래서 그걸 몰라서, 아, 이거는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몇 시간 갔는데 25km만큼 갔다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네오는 뭐겠어? 얘 10이잖아요. 25를 10으로 나눴잖아. 25를 어떻게 했어? 10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2.5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문제에서 몇 시간이냐고 묻지 않고 몇 시간 몇 분이냐 했으니까 2.5시간을 2시간 몇 분? 2.5. 이제 반이라는 얘기니까 2시간 30분 이렇게. 그죠? 네. 찾았네요. 2시간 30분 동안 내려왔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읽는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식이 만들어지면 축축축축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이상한 도형. 색칠된 부분이 곡선과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군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잠깐 착 보고 빨리 해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자, 빨리 해결한 친구는 뭘 봤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본 친구는 선생님이 보니까 어떻게 봤냐면 얘를 요렇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봤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얘가 뭐다? 아, 얘는 부채꼴이네요.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었어요. 맞아. 자, 그리고 요 하얀색 부분, 요 안쪽에 하얀색 부분, 얘는 보니까 딱 봐도 뭐예요? 반원이에요. 그죠? 좀 크기는 작은 반원인데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채꼴에서 반원만큼을 빼내면은 우리가 색칠한 부분이 나오는 거 맞죠?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이제 쉬워졌죠? 네, 쉬워졌죠. 문제가 파악되면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식 만들 거예요. 자, 식 만들어 보죠. 식을 만들 때도 잘 살펴보면서 조건에 맞게 만들어야겠지. 일단은 원 넓이가 뭐였죠? 원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지금 우리가 풀 때는 원주율을 주로 약 3.14배로, 그죠? 원주율은 뭐였더라? 원주율은 원 둘레의 길이를 뭘로 나눈 거? 지름으로 나눈 거. 그래서 모든 원은 지름의 약 3배가 그 원둘레 길이다 하는 거를 벌써 누군가가 발견해 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원넓이도 구하고 원주의 길이도 구하고 그랬죠. 자, 이제 식 세웁니다. 90도. 중심각이 90도인 저 4분원이죠. 원을 4분의 1쪽 낸 거. 반지름이 20이죠. 20 곱하기 3.14를 하겠네. 그것에 얼마? 4분의 1쪽. 90도니까 거기서 이 작은 원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10이죠. 10cm니까 10 곱하기 3.14의 반쪽, 2분의 1쪽 이렇게. 그렇죠? 이 문제는 비교적 쉬워서 여러분들이 금방 해결할 것 같아요. 왜요? 잘 봐봐요. 이 4분의 1이잖아. 미리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4분의 1은 2는 4, 그 다음에 10 이렇게. 또 1은 2, 또 10. 아하. 어? 정말 쉽죠? 네. 그러면 잘 봐봐요. 이거는 3.14로 묶을 수도 있지만 워낙에 지금 곱해지는 수가 너무 쉬운 수야. 10 곱하기 3.14는 314가 금방 계산되어지는 수잖아. 이럴 때는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배 법칙을 써도 좋지만 이럴 땐 그냥 해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지금 뭐지? 100이지. 그러면은 얘는 314지 여기까지 하면. 314의 반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반쪽을 미리 내볼까요? 1.57. 3.14의 반쪽을 냈어. 그리고 100배를 해서 157이잖아. 어머, 157, 314의 반이 157이잖아. 그러면, 157이 남지요, 당연히. 그쵸?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쉬운 문제였네요. 반지름이 20이고 10이어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 이런 문제 수업하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이 방법 말고 분배법칙으로 묶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분배법칙 쓸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분배법칙으로 묶어서 해도 된다 했었죠. 그쵸? 네, 어떻게? 3.14를 묶어서 한 번에 계산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생각 우리 해봤죠. 그래도 되지. 3.14로 묶어. 그리고 이미 나눴어. 나눴으니까 얘는 100이야. 그치? 그리고 얘도, 이거 계산, 이렇게, 어, 나누기를 3.14로 묶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를 50으로 봤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50. 이렇게 했었죠. 그쵸? 그래서 50 곱하기 또 3.14 이렇게 해도 계산은 어때요? 100배에서 반으로 나누면 역시 157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 분배 법칙을 자주자주 활용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이 문제는 비교적 주어진 수가 쉬워서 바로 각각 한 계산해서 더 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네요. 원기둥의 건널 모든 기둥 모양의 부피, 건널비, 뭐,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기둥은 어떤 걸 기둥이라고 하느냐? 기둥은 두 개의 밑면이 있어요. 두 개의 밑면이 있는데, 밑면이 서로 합동이에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합동이면서 평행이어야 두 개의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인 입체도형. 얘를 우리는 원기둥, 사각기둥, 뭐, 삼각기둥, 뭐, 그런 기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밑면이 원이잖아요. 두 개의 원이, 그렇죠? 밑면에 해당되는 원이 평행이고 합동이야. 그런 입체 도형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원기둥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얘를 쫙 펼쳤을 때 전개도 넓이거든. 쫙 펼쳐놨을 때 전개도 넓이. 겉에서 본 면적. 그러니까 쫙 펼쳐놓은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 쫙 펼쳐놓은 면적을 어, 펼쳤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얘가 되게 큼직하게 나와 있어. 일단은 밑넓이가 몇 개? 두 개. 밑넓이 두 개 나올 거야. 딱 펼쳐놓으면, 그치? 그리고 옆면이 나올 거야. 옆면의 넓이, 옆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모든 기둥은 일단은 밑넓이 두 개는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면을 쫙 펼쳐놓으면 옆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쭉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그치?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 사각형 모양의 옆면에 원이 위아래로 하나씩 붙어 있다. 그쵸? 그러면 옆면, 밑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6 곱하기 6 곱하기 3.14가 두 개야. 그치? 그러면 옆면은 어떻게 해요? 옆면은 여기 이 길이가 뭐겠어요? 이 원의 둘레 길이랑 어때요? 똑같겠죠? 예, 원의 둘레 길이. 그럼 원의 둘레 길이를 어떻게? 음, 원 둘레 길이를 원둘레 길이는 지름 곱하기 원조율이요. 그죠? 곱하기 세로 길이가 15예요. 이거죠? 여기다가 쓰면 안 되지. 자, 가로 길이는 12 곱하기 3.14요. 지름 곱하기 원조율이요. 그리고 높이는 15예요. 그러면 지름 곱하기 원조율 곱하기 15요.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쵸? 이제 알겠죠? 어, 벌써 다 했을 것 같지만, 자, 이렇게 옆넓이까지 이제 식으로 만들었으면 계산만 남았어요. 계산을 봤더니 우리 9번 문제에서도
수가 좀 간단해서 그냥 계산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해 보이면 3.14 소수 곱셈을 두 번이나 따로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계산하자. 그죠? 항이 두 개니까 각각의 항에 다 3.14를 곱한 거니까 계산해서 한꺼번에 곱하자. 그러면 얘는 36의 2배, 70이네요. 그쵸? 얘는 12 곱하기 15니까 180이네요. 그쵸? 180. 그래서 더했어. 그러면 252에다가 3.14를 곱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 보니까 200배 하고 다시 52 곱하고 하더라고요. 그쵸? 200배를 먼저 떼서 해봐요. 200배를 떼면 얼마예요? 628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거 선생님 흉내내는 거야. 자, 50 곱하기 3.14는 선생님 100배에서 반으로 나눌게요 해서 9번에서도 했었잖아요 하고 157. 그쵸? 그리고 나서 3.14의 두 배는 6.28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계산할 때는 이제 자리값이 중요하니까 자리값에 혼동이 안 되게 이렇게 아이고 이봐요. 선생님도 말하면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6.28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중요하지. 그치? 소수 덧셈 뺄셈은 소수점 자리를 맞춰서 자리값을 딱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인가요? 여기 뒤에는 다 0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700. 8과 7과 6, 이리저리수를 다 더했더니 21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가 받아 올림이 되네요. 그래서 791.28 이렇게. 그죠? 791.28 계산 끝났습니다. 계산했네요. 그쵸?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볼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너무 반가웠고, 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 끙끙끙끙 막 이렇게 씨름하듯이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어서 좀 도와줄까? 그러면 아니요.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5번 문제는 제가 풀었어요. 뭐 7번 문제는 제가 제일 먼저 풀었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걸 보고 그거지. 수학을 하는 즐거움. 수학할 때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고 나서 느끼는 그 즐거운 쾌감. 그게 바로 수학을 또 하게 싶고 또 하고 싶게 하는 원동력이거든. 계속 그 느낌 잃지 말고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호에서 만나겠네요. 이제 우리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10호에서 만나요. 안녕.